요즘 조금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채 때문에 난리죠. 미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 국채도 영향받고 이게 이제 은행채, 금융채 이쪽으로 영향을 주면서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융 대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년 만에 미국채 쇼크. 원화값도 연 저점 찍고 코스닥도 4% 무너졌다. 환율이 엊그저께 136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5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미국 달러 지수랑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는 상황이 왔다. 왜냐면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 될 것처럼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긴축적 동결은 이야기한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0월 초에 터졌죠.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거의 4.8% 거의 5%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이게 왜 안정이 됐느냐? 왜 그렇게 됐냐? 환율도 좀 떨어지고 미국 국채금리도 좀 떨어지고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 고용정보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집계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분 일자리 증가는 총 8만 9천 개에 그쳐서 전문가 예상치인 16만 개를 크게 밑돌았다. 즉 16만 명 고용 나와야 되는데 8만 9천 명 고용 나왔으니까 고용주 지표가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고금리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는 소리고, 그러면 타격을 입었으니까 인상도 힘들어지고 고금리 유지하는 기간도 짧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금리 시장이 미 연준의 예측보다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100% 확신이 되는 게 아닌 게 지금 미국 고용정보업체에서 집계를 한 거죠. 다만 저 고용지표가 떨어진 것을 100% 믿을 수 있겠느냐, 저거는 민간 지표의 집계이기 때문에 다 집계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느냐? 미국의 실업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9월 24일에서 3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2천 건 늘긴 했는데 전문가 전망치 21만 건에 거의 부합한다. 즉 고용 또는 실업인데 고용도 줄고 실업도 줄었다? 그럼 뭔가 집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실업이 저렇게 적은데 고용이 줄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태까지 미국 고용이 계속 전망치를 넘어서고 잘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즉 고용을 이미 많이 해서 신규 고용이 줄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그냥 쉬었음 비중, 그래가지고 실업률에도 안 들어가는 그냥 쉬었음 이런 비중이 높을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고,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업들이 뭐 고용을 줄였다, 올해 좀 줄인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7월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는 것은 지금 재고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될 사람들은 거의 많이 고용이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악재인 게, 우리나라가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아직 심하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건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번에 9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3.7%가 나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사든 뭘 사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몇 %까지밖에 안 오른 그런 것이 체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엄청 올라갔던 것이 체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는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경기가 침체되어서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업이 수출도 못하고, 수출은 못하는데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서 불황형 흑자가 나오고 있다. 이게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고,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통화 승수가 줄어든다는 소리죠. 돈이 돌아야지 통화 승수가 늘어나죠. 100만 원씩 쓰는 게 한 20번 돌면은 그 100만 원은 우리 사회에 2천만 원의 역할을 한 것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한 5번밖에 안 돌면은 500만 원의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폐 유동성이 2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니까 그게 화폐 가치 하락을 줄여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내수 경기 굉장히 안 좋고 수출도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죠?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부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은에서도 똑바로 하고 있지 않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반대길을 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미국은 괜찮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금리 긴축을 더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금리 하면 침체가 나오는데 미국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인 게 뭐냐면요. 결국에 침체가 될 때까지 금리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든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물가 목표를 2%에서 3%로 올리자. 앞으로는 고물가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도 어느 정도 중금리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만 호황. 물론 미국이 엄청 호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디폴트 소리도 나오고 별소리 다 나왔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호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경제가 타국에 비해서 탄탄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는 순간부터가 미국이 작은 블랙홀이 된다고 했죠. 근데 미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은 다시 미국도 안전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금이 빨려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때 미국보다 금리 낮은 나라들의 위기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올라가고 미국이 동결을 한 것도 아닌데 환율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의 국채가 계속 올라가니까 한국의 국채가 올라갔어요. 미국의 국채가 떨어지니까 한국의 국채도 어느 정도 떨어졌겠죠. 그런데도 아직 거의 떨어지지 않은 수준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미국채가 폭등을 하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올라간 것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죠. 2년물, 3년물 마찬가지 그래프 보이고 있죠. 5년물 마찬가지 그래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10년물도 마찬가지로 3.8, 3.9, 4 여기서 찍었다가 갑자기 4.3까지 찍었다가 4.2 근데 여기서 막 갑자기 떨어뜨릴 만한 이벤트가 생기느냐 그 전 수준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채 금리를 올리면은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레고랜드 사태가 왜 터졌냐. 레고랜드를 강원도에 짓는데 아무나 함부로 돈 안 빌려주죠. 그걸 누가 보증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강원도에서 보증을 해서. 그래서 보증을 해서 빌려줬는데 강원도가 이거를 우리가 왜 대신 갚아야 돼?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지방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지방채는 거의 준국채인데 거기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더 낮은 신용도의 채권들이 연이어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미국 국채가 우리나라 국채보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금리가 튀게 되면은 따라서 그보다 더 신뢰도가 낮은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금융 대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쉽게 지나가는 게 없는데 요거를 경제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보세요. 떨어지던 물가 다시 올라요. 금리 다시 올라가고 있죠. 가계부채 역대 최대급이라서 가계가 갚는 이자 비중이 역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1개월째 감소하고 있어서 IMF 때 감소 넘어서고 있죠. 수입은 더 빨리 감소해가지고 무역 적자 되던 게 무역 흑자로 바뀔 정도로 수입 감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0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미국채가 튀어가지고 한국 국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금융 대란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경제 위기가 터진 거예요, 안 터진 거예요? 내수시장 개박살 나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게 경제 위기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채, 은행채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영향을 받아서 은행채 금리가 튈 텐데 여기에 은행채 금리가 튀는 것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죠. 뭐예요? 채권 발행한도 폐지. 왜 이 발행한도를 폐지를 했냐? 수신, 금리, 인상, 경쟁 붙을까봐. 근데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대출금리가 튈까봐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튈까봐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막기 위해서 은행채 발행한도를 폐지한다. 그래서 은행채를 발행 많이 해가지고 은행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금리 치는 건 매한가지고. 근데도 왜 굳이 이걸 하냐? 당장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위험자산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코주구죠. 코인, 주식, 부동산.
여기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요금을 예금해서 지금 더 높은 금리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대기성 자금이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수신금리 경쟁 자제하라는 거는 어떤 경쟁 자제가 되는 거냐, 우대금리, 가상금리 이런 것들 경쟁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될 텐데,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엔 자금 조달 비용 때문에 수신금리 기본폭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 이에 따라서 문제는 지금 이미 주담대 금리가 8%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 육박하기에는 아직 7.17이에요.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7.17. 8% 육박은커녕 무슨 7% 겨우 넘어섰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4대 은행 기준인 거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8% 넘어간 것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 예금 잔액이 100조 원에 달한다. 특히 저기 4대 은행만 76조 정도 된다고 하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채권 만기, 레고랜드 때 단기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채권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요게 금리 인상을 부추길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럼 주담대 8%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부실채권 어때요? 5대 은행 부실채권 4조 돌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반기 부실채권 상매각 2.2조로 이게 거의 2022년 1년간 상매각 수준이라고 하죠. 태웠는데도 요만큼 남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실채권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겠냐. 여기에 지금 드러나는 부실채권이 있는데, 우리 잠재적 부실채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자영업자 만기 연장, 이것도 부실 여신인데 정상 여신 취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들 고 LTV, 저희가 이것 때문에 대출 원금 회수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 상반기 주담대 LTV 비율 80% 초과 대출 채권이 지난해 말보다 2배 늘어나서 거의 5조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돼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은 고 LTV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나겠죠. 여기서 은행에서 이거 위험하겠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터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갱신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혼합형 5년 고정했다가 5년 후에 변동으로 갱신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일 때 고 LTV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본 LTV 뭐 정부에서 풀어준 게 70%든 80%든 했다면 그 LTV에 맞춰서 대출 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회수가 안 들어가게 될 경우 저게 대량의 부실채권을 양산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대란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럼 저렇게 대란이 나게 되면은 은행권에서는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과거에 미국에서도 똑같다고 그랬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우리나라 영끌 사태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마구 빌려준 이후 거기서 대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순간부터 굉장히 은행권에서는 위기를 맞이했고, 물론 그때보다는 여러가지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은 더 대비를 했을 거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그런 부실 대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대출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런 상황. 그리고 현재 내준 대출들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 상황이냐. 지금 보시면 답 다 나왔죠. 미국채 앞으로 칠 가능성 더 높습니다.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조금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징조가 나와서 칠지 몰라요. 미국 아직 고금리 장기화 인상 철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대출 받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내 생각에 갚을 수 있겠다 싶은 대출을 받으면은 그것은 무리한 대출이 되는 거고, 갚을 수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대출은 부담도 안 된다 수준이 갚을 수 있겠다 수준으로 바뀔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당장 대출 받아서 뭐 할 때가 아니다. 대출 시장 지금 난리 났다. 앞으로 계속 난리 날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